혼인이란 성인이 된 남자와 여자가 일정한 의식 절차를 거쳐 부부가 됨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요즘 결혼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원래는 날점을 혼자를 써서 혼례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혼인의 혼자는 장가든다는 뜻이고 인자는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남자가 장가들고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에서 혼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의 결합은 양과 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며 그 시간도 양인 낮과 음인 밤이 만나는 시간인 해가 저무는 시간에 의식을 치른다 하여 혼례라고 말했습니다. 전통 혼인례는 흔히들 중국의 혼인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전통 혼인례와 중국의 전통 혼인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일례로 중국의 혼례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신랑 집에서 예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부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통 혼례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 집에서 예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지내고 부부가 되는 의식입니다. 이와 같이 결정적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혼례와 우리의 전통 혼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흔히 조강지처를 말할 때 육례를 갖추고 기민머리 함께 푼 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육례를 중국 주례의 주육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주육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을 정하는 납체, 신랑 측에서 신부 측의 이름을 묻는 문명, 신랑과 신부의 점을 쳐서 길조가 나오면 여자 측에 알렸던 납길, 혼인의 증표를 보내는 납징,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혼인 예식을 거행할 날짜를 묻는 청기, 신랑들 남자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혼인을 치르는 친영,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나 절차 면에서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많아서 주자가 4가지로 줄였습니다. 그것을 주자 사례라 하여 양가에서 혼인을 상의하는 의혼,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채택했다는 취지를 보내는 절차인 납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는 납회, 그리고 주육례의 친형과 같은 절차인 친형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 혼례는 주육례도 아니고 주자 사례도 아닌 우리만의 독특한 순서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째, 혼담으로 신랑과 신부집에서 혼인을 서로 상의하는 절차입니다. 둘째, 사주로 신랑의 생년, 월일, 시 등의 네 기둥을 적어 신부집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셋째는 택일로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혼인할 날짜를 잡아서 보내는 절차입니다. 넷째는 납회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는 절차입니다. 흔히 함을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예식 대리라고도 하는데 신랑이 신부 댁에 가서 예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귀라 하여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통 육례를 했던 것입니다. 흔히들 전통 혼인례에서 절차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은 그 정신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혼인 예식에는 2가지의 정신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삼서정신, 즉 신랑과 신부가 3번 서약하는 정신입니다. 자기를 존재케 하신 조상과 부모에게 서약하는 서부모, 천지신명께 서약하는 서천지, 부부가 되는 배우자에게 서약하는 서배우가 있으며 둘째는 평등정신으로 예서에 의하면 남녀가 몸을 합해 부부가 되어 남편이 높으면 아내도 높고 남편이 낮으면 아내도 낮다고 하여 이렇게 부부가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의 혼인례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는 데는 무조건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 즉
이성 간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너무 어리면 안 됩니다. 정년기에 달했을 때 혼인을 치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동성동본의 혼인은 시족의 위계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것이며, 네 번째, 우생학적으로는 가까운 친척 간의 혼인으로 인해 그 자녀가 열악해지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의 상중에는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혼례의 첫 번째 절차는 상담이라 하여 아들과 딸을 낳아 장성하게 되면 부모들은 마땅한 짝을 구해 부부가 되게 함으로써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대상자를 찾아 서로 혼인할 의사를 타진하며 청혼하고 허혼하는 과정입니다. 청혼서와 허혼서는 굳이 한문으로 써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글로 써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차인 납체입니다. 납체는 신랑 집에서 신부 댁에 신랑의 생년월일시 이렇게 네 기둥을 8자로 써서 보내는데 이것을 흔히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를 보내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약속하는 정혼인 것입니다. 또한 납체에는 신랑감의 사주와 함께 정중한 편지, 즉 납체서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자기에 쌀 때는 청홍겹보를 쓰는데 혼인 예식에서 여러 서식을 보낼 때 신랑 댁에서 신부 댁으로 보내는 서식은 붉은색이 밖으로 나오게 싸고 신부 댁에서 신랑 댁으로 보내는 서식은 푸른색이 밖으로 나오게 쌉니다. 사주를 보낼 때 신랑 댁에서는 사당에 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사주를 받은 신부 댁에서도 사당에 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고우사당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절차는 납기입니다. 납기는 신부 댁에서 신랑 댁에 혼인 날짜를 정해서 보내는 절차입니다. 옛날부터 태기를 보낸다고 말해왔는데 혼인 날짜를 정한 태기 서식과 함께 정중한 납기서도 함께 보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납기를 보내는 신부집에서 먼저 조상에게 고하고 보내고 그것을 받은 신랑 집에서도 조상에게 고하는 고우사당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혼인을 정하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혼인 예식에서는 조상에게 고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혼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돌아오는 조상의 제사를 어찌 안 지내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알아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절차로 납폐입니다. 납폐란 패백을 보낸다라는 뜻으로 패백이란 예물을 의미하며 신랑 댁에서 신부 댁으로 보내는 함을 말하는 절차라 할 것입니다. 예물을 보내는 까닭은 성년예인 계례를 통해 비녀를 꽂으면 여자 선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서에 따르면 선비는 예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
여자 선비도 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댁에서 여자 선비인 신부 댁에 예물을 드리므로 신부인 여자 선비가 며느리로 오게 하기 위해 납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신랑 친구들이 그러한 예물인 함을 팔고 사는 행위를 하는데 절대로 함을 팔고 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함 안에는 예물로 비단을 쓰는데 채단이라 하여 청단과 홍단을 쓰고 아무리 많아도 10끝은 넘을 수 없고 아무리 적어도 2끝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은 필을 말하며 한 필은 40자입니다. 그리고 함 속에 목화시나 팥씨 등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서에는 근거가 없고 우리의 토속적인 풍속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함 속에는 반드시 물목기라고 하여 함 속에 있는 내용을 적은 서식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함을 받는 신부 측에서 신랑 측이 무엇을 보냈는지 일일이 대조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례에서 상징하는 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신랑인 남자는 양이며 양은 태양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밝음, 하늘을 나타내며 신부인 여자는 음으로 음은 그늘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쓰며 어둠, 땅 등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그래서 혼인에는 청홍겹보를 쓰며 정실, 홍실을 쓰고 있습니다. 함에 들어가는 예물도 비단으로 청홍단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함을 보낼 때 같이 보내는 혼서지라고 하는 납해서가 있는데 이것은 함 속에 같이 넣는 것이 아니고 따로 싸서 함을 보낼 때 같이 보냅니다. 신랑 댁에서 함이 나갈 때 역시 반드시 조상에게 고한 연후에 함을 보냅니다. 신부 댁에서는 함이 도착하는 날 보시는 바와 같이 병풍을 치고 병풍 앞에 상을 놓고 상 위에 봉채떡이라 하는 떡시루를 청홍겹보로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신부 측 어른 혼주가 남쪽을 향해 서 있고 동쪽에 신부 측 집사가 있습니다. 신랑 측에서 신랑 측 집사가 함진아비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신랑 측 집사가 신부 측 집사에게 납해서를 올립니다. 신부 측 집사는 납해서를 싼 볼을 풀어서 그 안에 납해서를 신부 측 혼주 어른에게 올립니다. 신부 측 어른이 혼서지를 받아서 읽습니다. 혼서지를 보내올 집에서 제대로 보내온 건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온 혼서지가 분명하면 납폐서를 접어서 집사에게 주고 이제 납폐를 받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납폐를 받겠소. 이어 신부 측 집사는 서쪽으로 가서 신랑 측 집사와 협력하여 함진아비에게 함을 받아 봉채떡 시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후 신부 측 집사는 신랑 측 집사와 함진아비를 데리고 별실로 가서 대접을 합니다. 신랑 측 일행이 방에서 나가면 신부 측 어른이 동쪽 자리 위에 와서 서쪽을 향해 절을 합니다. 이것은 함에 절을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함을 보내준 사돈댁에 대해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절은 2번 합니다. 남자의 절에서 남자는 양이고 양의 수는 1인데 의식 행사에서는 겹절을 하기 때문에 1의 배수인 2번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 측 어른이 절을 끝내고 조상에게 고하기 위해 사당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함을 받들어 들고 뒤를 따릅니다. 사당에 가면 주인이야 가족들이 예를 올립니다. 그때 함은 제상 앞에 따로 상을 놓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당에 고한 뒤에 신부 측 어른은 신랑 측 집사가 있는 곳에 가서 예물을 줍니다. 그리고 역시 신부 측 집사에게도 수고의 답례로 예물을 줍니다. 사당에 고할 때는 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충문을 읽습니다. 유담군 기원 4338년 5월 7일 우손 길동 감소 견선조고 부군제신이 견선조비 부인 제신이 길동지 자녀 옥순 이정 전주이 길순지자 황실위부 금행납회 불성감창 근이 주과용신 근고
함은 사당에서 안채로 들어옵니다. 안채에서는 신부 측 안 어른이 함을 불러서 그 안에 내용물을 꺼내게 됩니다. 이것은 예서에는 없는 일이지만 전래되어 오는 우리의 풍속으로 먼저 하만의 물목기를 꺼내서 하만의 내용물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뒤에 손만 집어넣어서 홍달을 먼저 집어내면 처다들을 낳고 청달을 먼저 집어내면 첫 딸을 낳는다는 풍속이 전해 내려옵니다. 혼인 예식에 앞서 신랑과 신부는 모두 우대 조상들에게 혼인함을 고하고 다음으로 부모님에게 어른으로서 혼인함을 감사해 하고 또 부모의 교훈을 받고 서약하는 뜻으로 신랑 신부 각자의 집에서 초자례, 초녀례, 의식을 거행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예식장에서 전통 혼인례를 할 경우에 고우사당만 각자의 집에서 행하고 초자례와 초녀례는 예식장에서 행하기도 합니다. 초자례 서부모 초자례 신랑이 부모의 교훈을 받고 서약하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집사 주안탁 서로 초래실 정처 집사는 초래실의 정한 곳에 주안상을 차리세요. 신랑과 신부는 각기 초래실 앞에 북향에 서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동쪽 방석에 서양에 앉고 어머니는 서쪽 방석에 동양에 앉습니다. 서 초래실전 북향리 신랑은 초래실 앞에 북향에 서세요. 주인 동석 서향좌 주부 서석 동양좌 주인은 동쪽 방석에 서양에 앉고 주부는 서쪽 방석에 동양에 앉으세요. 서입실 이버석서남향 신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북쪽 방석의 서쪽에 남향에 서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한 자리에 앉으시면 신랑과 신부는 각각 방으로 들어가서 북쪽 방석에 서쪽에 남향에 섭니다. 동잔반 이버서지 좌전 집사는 잔에 술을 부어 잔반을 두 손으로 들고 신랑의 왼쪽 앞에 서세요. 이때 각 집사는 잔에 술을 부어 두 손으로 들고 신랑 신부의 왼쪽 앞에 서며 서재배 신랑은 두 번 절하세요. 신랑은 두 번 절하고 여기서는 신랑과 신부가 집에서 초자례, 초내례를 하는 것으로 그냥 한복을 입었습니다만 전통 혼례식장에서 할 때는 신랑은 사모관대를 신부는 원삼 족도리를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신랑은 방석 위로 올라가서 잔반을 받으세요. 속회 죄주 신랑은 꿇어앉아 죄주하세요. 잔반을 받고 꿇어앉아 모사기에 죄주하고 정말 서양좌 죄주 신랑은 방석 끝에서 서양에 앉아 술을 마시세요. 서양에 앉아 남은 술을 마시고 일어나서 잔을 집사에게 줍니다. 서흥 수잔반우 집사 수잔반 치우고 신랑은 일어나서 잔반을 집사에게 주고 집사는 잔반을 받아 원자리에 놓으세요. 이 의식은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는 신들과 땅속의 조상님들에 대한 은혜로 따르게 되며 반쯤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그 향을 음미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욕심을 채워 다 마시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서강석서 남양대 신랑은 방석의 서쪽으로 내려가 남양에 절하세요. 술을 마신 잔반을 집사에게 준 신랑은 방석의 서쪽으로 내려가 다시 부모님께 절을 합니다. 주안탕남 괴좌남향 신랑은 주안상의 앞에 남양에 꿇어 앉으세요. 절이 끝나면 부모님들은 혼인을 치룰 자녀에게 혼인에 대한 도리에 대해 교훈을 내립니다. 부교지 신랑 아버지는 교훈을 내리세요. 목교지 신랑 어머니는 교훈을 내리세요. 이제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며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당당하게 행하도록 하여라. 서라부친 신랑은 어른께 답하세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교훈을 받은 신랑과 신부는 답하기를 예, 실행치 못할까 두렵사오나 아버지, 어머니의 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신랑은 남양에 2번 절하고 신부는 4번 절을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기러기를 신랑에게 주고 신랑은 2손으로 받아 머리가 왼쪽으로 가게 받드세요. 옛날에는 안부라고 하여 기러기를 안고 가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통 혼례식장에서 치를 때 동쪽의 초자례실에서 서쪽의 초내례실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신랑이 직접 들고 갑니다. 진자흥 부모님은 일어나 사처로 가세요. 서행의부가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세요.
집사는 신랑의 좌우를 따르세요. 부모 초녀래 신부가 부모의 교훈을 받고 서약하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집사 주안탁 서로 초래실 집사는 초래실의 정한 곳에 주안상을 차리세요. 부 초래실전 북향 신부는 초래실 앞에 북향에 서세요. 주인 동석 서양좌 주부 서석 동양좌 주인은 동쪽 방석에 서양에 앉고 주부는 서쪽 방석에 동양에 앉으세요. 우입실 입어 석서남향 신부는 방으로 들어가서 북쪽 방석의 서쪽에 남향에 서세요. 집사 진주 봉잔반 입어 부지 좌 집사는 잔에 술을 부어 잔반을 두 손으로 들고 신부의 왼쪽 앞에 서세요. 부사배 신부는 4번 절하세요. 원래 전통 혼인례에서는 초자례와 초녀례를 각각 동시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교육을 위해 따로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홀기를 읽을 때도 집례가 한문으로 홀기를 읽으면 찬창자가 우리말로 해설을 한 뒤 동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 혼례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에서는 집례가 한문으로 홀기를 읽으면 찬창이 우리말로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동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우승석 난양수잔 신부는 방석 위로 올라가서 잔반을 받으세요. 우괴죄주 신부는 꿇어앉아 죄주하세요. 구성말 서향좌 최주 신부는 방석 끝에서 서양에 앉아 술을 마시세요. 우흥 수잔반우 집사 수잔반 신부는 일어나서 잔반을 집사에게 주고 집사는 잔반을 받아 원자리에 놓으세요.
신부는 방석의 서쪽으로 내려가 남향에 절하세요. 주안탕남 괴좌남향 신부는 주한상의 남쪽 앞에 남향에 꿇어 앉으세요. 부교지 아버지는 교훈을 내리세요. 늘 부지런히 생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예법에 맞고 올바르게 생활해 가도록 하여라. 부교지 어머니는 교훈을 내리세요.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고 아내의 도리를 당당하게 행하도록 하라. 부서다부치 신부는 어른께 답하세요. 예, 삼가 받들겠습니다. 부사배 신부는 4번 절하세요. 여기서 초자례와 초내례는 요즘 현대식 혼인에서 신랑 신부 자기 어른께 경례에 해당됩니다. 신자흥 출타실 어른은 일어나 딴 방으로 가세요. 이렇게 초자례 초내례 의식이 모두 끝나고 다음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원앙같이 살겠음을 다짐해 기러기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를 전한례라 합니다. 신부의 집에서도 신부의 아버지가 기러기상을 문 앞에 놓고 집사는 기러기상의 남쪽에 자리를 펴니다. 전한예 신랑이 신부의 집에 원앙같이 살겠음을 다짐해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우지부 실전계 신부의 아버지는 강 앞계단의 동쪽 아래에서 서양에 서세요. 신부는 어머니의 왼쪽 뒤에 가서 서고 집사가 좌우에 섭니다. 지우부가 개서통 신랑은 신부 집에 이르러 계단의 서쪽에 동양에 서세요. 주인읍 서굴신 주인은 음례를 하고 신랑은 몸을 굽혀 예를 올리세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음례를 하고 주인 선승 전한상 지동
서향이 주인이 먼저 올라 전환상의 동쪽에서 서양에 서세요. 서중성 지전한상남 신부의 아버지는 방 앞계단의 동쪽 아래에서 서양에 서고 신랑이 기러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괴좌 동안 전우상 신랑은 꿇어앉아 기러기를 전환상의 위에 머리가 서쪽을 향하게 받들어 올리세요. 서흥 제배 신랑은 일어나 2번 절하세요. 신랑이 신부 댁에 전환례를 하는 것은 원래 기러기는 새끼들을 다산하는 동물이며 자신의 짝이 죽으면 절대로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환상에는 암기러기가 있고 그 옆에 신랑이 숫기러기를 올리는 것인데 그것은 원앙같이 금슬 좋게 아들, 딸 많이 낳고 살겠으니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때 신부 어머니가 신랑이 2번째 절을 할 때 나와 전환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부는 밖으로 나가 전환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신랑이 절을 끝내고 일어나면 기러기상 대신 신부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신부의 모습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출실 남양잎 신부는 집사의 부축을 받아 방에서 나와서 남양에 서세요. 서읍부 부굴심 담례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신부는 허리를 굽혀 담례하세요. 신랑이 여기서 읍을 하는 것은 이제 저를 따라 오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서선강 부종지 신랑이 먼저 내려오고 신부는 따르세요. 신부가 굴신 담례를 하는 것은 먼저 가십시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환례는 요즘 혼례에서 신랑 신부 댁에 배례하는 의식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교배례입니다. 교배례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만나 맞절로 인사하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서조계하 북향이 부서계하 신랑은 동쪽 계단 아래에 북향에 서고 신부는 서쪽 계단 아래에 북향에 서세요. 양가시친 각좌어 정서 양가의 어른은 각기 정한 자리에 앉으세요. 예전에 혼인 예식을 신부집에서 했을 때는 신랑의 부모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에는 예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양가의 어른들이 전부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뒤에 양가 어른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자친 점홍초 부자친 점청초 신랑 신부의 어머니는 금배상 앞에 나가 마주서서 허리를 굽혀 서로 예를 표하고 신랑의 어머니는 홍초에 불을 켜고 신부의 어머니는 청초에 불을 켠 다음 다시 예를 하고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요즘은 양가의 어머니가 나와 청홍초에 불을 밝히는데 전통 혼례에는 없던 절차이지만 신랑 신부의 앞길을 밝힌다는 뜻으로 의미가 큰 것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전통 혼인례에서는 초례상이라 하여 상을 하나만 차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동로상이라고 해서 신랑 신부 앞에 각각 차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금배상이라 하여 양쪽에서 쓰는 상을 차립니다. 모두 불을 밝히고 원자리로 돌아가면 신부의 집사 둘이 나와 동쪽에 위치한 신랑의 자리를 펴고 신랑의 집사 둘이 나와 서쪽에 위치한 신부의 자리를 펴니다. 부집사 도서서거 동방 서집사 도부서거 서방 신부의 집사는 동쪽에 신랑의 자리를 펴고 신랑의 좌우로 가고
신랑의 집사는 서쪽에 신부의 자리를 펴고 신부의 좌우에 서세요. 양가 집사가 교차하면서 자리를 펴주는 것은 상호간의 예우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좌우 집사의 도움을 받아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세요. 이어 신랑과 신부는 좌우 집사의 도움을 받아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 정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신랑은 서양에 읍하고 신부는 동양에 허리 굽혀 담례하세요. 신랑은 동쪽 자리로 올라가고 신부는 서쪽 자리로 올라가서 마주보고 서세요. 신랑 신부의 집사는 각기 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때 상대편 집사들은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신랑 신부의 절을 돕습니다. 신부는 먼저 2번 절하세요. 비로소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절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일컬어 교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한 번 절하세요. 의식에서는 원래 여자는 4번, 남자는 2번 절을 하는 겹절을 해야 하는데 혼인례에서 신부가 2번 먼저 절하고 신랑이 한 번 답례하고 또 신부가 2번 절하고 신랑이 한 번 답례하는 이유는 신랑과 신부는 상하가 없이 동격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다시 2번 절하세요. 특히 교배례에서 서로 나누어 절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우를 극진히 하겠다는 서약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랑은 다시 한번 절하세요. 오늘날 신랑 신부의 맞절이 교배례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서천지례의 순서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천지신명에게 서약하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동쪽 자리에 서양에 앉고 신부는 허리 굽혀 담례하고 서쪽 자리에 동양에 앉으세요. 서천지례는 양과 음의 기본적인 상징으로서 삼라만상의 창조자이며 전지천능한 하늘과 땅에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을 서약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읍과 굴신례를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먼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사양하는 의미입니다. 각 좌집사는 잔반을 신랑 신부에게 주고
각 우집사는 수를 따르세요. 원래 예서에는 동로상을 신랑과 신부 앞에 각기 편다고만 했지 그 위에 무슨 음식을 올려놓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형편에 따라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과 계절에 따라 음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부 동장반 서천 하잔반 죄주 서지. 신랑과 신부는 잔반을 눈높이로 받들어 올려 하늘에 서약하고 잔반을 내려 바닥에 죄주하에 땅에 서약하세요. 신랑과 신부가 잔반을 받들어 하늘에 서약하는 의미로 잔반을 눈높이로 받들어 올립니다. 이어 준비된 모사기에 3번에 나누어 죄주해 땅에 서약합니다. 모사기에 술을 지우는데 원래는 땅바닥에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내에서 혼인 시에는 땅바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상징하는 모래를 담은 그릇에 띠풀을 꽂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잔반치 고쳐 서부 거요 기우 공기. 각 집사는 잔반을 받아 원자리에 놓고 신랑과 신부는 안주를 집어 빈 접시에 담으세요. 신랑 신부가 자리에 앉아 안주를 집어 빈 그릇에 놓습니다. 여기서 신랑 신부가 술과 안주는 받되 마시고 먹지 않는 이유는 하늘과 땅에 서약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서배우례로 신랑과 신부가 배우자에게 서약하고 그 서약을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서배우래 서집사 동사수 좌수 우집사 신랑의 우집사는 통시를 왼손에 걸치고 신부의 우집사는 청시를 오른손에 걸치세요. 서부 좌집사 수잔반우 서부 우집사 각 좌집사는 잔반을 신랑 신부에게 주고 우집사는 술을 따르세요. 먼저 신랑의 우집사가 홍시를 왼손에 걸치고 신부의 우집사는 청시를 오른손에 걸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편 집사가 신랑과 신부에게 술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술이 어디서 왔는지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부 동잔반 서배우 최음 신랑과 신부는 잔반을 가슴 높이로 받들어 올려 배우자에게 서약하고 술을 반쯤 마신 다음 우집사에게 잔반을 주세요. 서천지례에서는 하늘에 서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높이로 술잔을 올렸지만 서배우례에서는 배우자에게 서약을 하기 때문에 가슴 높이로 술잔을 올립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는 상하가 없는 동격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서부 집사 수잔반 교행 취배우서 수잔반우 배우 집사 각 우집사는 잔반을 받아 각기 오른쪽으로 가서 잔반을 상대편 좌집사에게 주세요. 서부 집사 수잔반 수잔반우 서부 각 좌집사는 잔반을 받아 신랑 신부에게 주세요. 서부
신랑과 신부는 잔반을 받아 가슴 높이로 받들어 올려 배우자의 서약을 받아들이고 남은 술을 마신 다음 잔반을 좌집사에게 주세요. 서부 집사 수잔반우 배우 집사 집사 수잔반 교행 고척 각 좌집사는 잔반을 받아 상대편의 우집사에게 주고 우집사는 원자리로 돌아가 잔반을 원자리에 놓으세요. 술을 반쯤만 마시고 상대편 우집사를 통해 술을 건네서 술잔을 교환해서 상대방이 마시던 술을 마시기 때문에 이것을 합한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술을 건넬 때 상대편 우집사는 직접 신랑 신부에게 술잔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좌집사에게 술잔을 건네고 좌집사가 신랑 신부에게 술잔을 주어 마시게 합니다. 현대 혼인식에서는 혼인서약서라고 하는데 전통 혼례 의식에서는 서로 마시는 술에 서약을 하고 또 반쯤 마신 술을 받아 서약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현대 혼인례에서는 술 대신에 혼인서약서를 읽고 서명하는 의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근배례란 표주박잔의 예식이란 뜻으로 근배례는 표주박잔이 한 통의 박이 나뉘어져 두 개의 바가지가 된 것인 바 그것이 다시 합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따로 태어났다가 이제 다시 합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손목에 실을 걸은 각 우집사는 집내로부터 표주박잔을 받아서 동로상 위에 놓으면 좌집사가 술을 따르고 신랑 신부가 마십니다. 서부 집사 수잔반우 서부 진주 각 좌집사는 잔대를 들어 신랑과 신부에게 주고 각 우집사는 표주박잔에 술을 따르세요. 서부 거근배 은필 수잔반우 집사 신랑과 신부는 표주박잔을 들어 술을 마시고 잔반을 좌집사에게 주세요. 서부 집사 수잔반 치우 고척 취근배 합치우 근배 탁상 수사 치우 고척 각 좌집사는 잔반을 받아 원자리에 놓고 각 우집사는 표주박잔을 갖다가 근배상 위에 합쳐놓은 다음 손목의 실을 원자리에 걸고 각 좌집사는 술잔을 잔대 위에 올리세요. 우집사는 신랑 신부가 마신 표주박잔을 받아 근배상 위에 가져다 놓으면 근손님이 높이 들어 혼인이 원만히 성사됐음을 알립니다. 오늘날의 성혼선언과 같은 의식입니다. 각 우집사는 청홍실을 대나무와 소나무에 다시 걸어놓음으로써 신랑과 신부는 그 책무를 다하게 됩니다. 서읍부 두군신 담례 신랑은 신부에게 의을 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몸을 굽혀 담례하세요. 서부 출첵하신 신랑과 신부는 각기 다른 방으로 나가세요. 이로써 의식의 대례가 모두 끝나고 혼인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합궁내에 들어갑니다. 요즘엔 신혼여행을 간다고들 하여 혼인식이 끝나면 바로 떠나서 그곳에서 첫날밤을 맞이하는데 친정 어머니가 준비해준 원앙금침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덮었던 이부자리에서 첫날밤을 맞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 전통 혼인례에서는 신부집에서 첫날밤을 맞이하고 그 다음날 장인과 장모에게 사위가 예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치르는 장소로 가서 어떻게 치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합궁례란
신랑과 신부가 한 방에서 몸을 합하는 절차로서 신방 첫날 밤이라고도 합니다. 합궁례를 치러야 비로소 부부가 되는 것이죠. 집사들이 자리를 펴놓은 신방에 신부가 먼저 들어가서 서쪽에서 동양에 섭니다. 신랑이 다음에 들어가서 동쪽에 서양에 섭니다. 신랑의 집사는 신부의 웃옷을 벗기고 신부의 집사는 신랑의 웃옷을 벗깁니다. 각 집사는 밖으로 나와 문 밖에서 대기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덮어야 할 이불은 위쪽은 벌려놓고 발이 위치하는 아래쪽은 포개 놓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옷고름을 풀려고 할 때 신부가 촛불을 바라봅니다. 신랑이 촛불을 끄고 신부의 옷고름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신부도 비녀를 풀고 옷을 벗고 자리에 듭니다. 위쪽은 벌려놓아서 신랑 신부가 각자 이불로 들어갔는데 발쪽은 포개 놓아서 신랑 신부의 맨살이 서로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을 합하게 되니 이것을 합궁례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신방을 엿보기도 합니다. 서현 부기부모래.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뵙는 예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패백실에서 신부의 부모도 패백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신방을 치른 다음 날에 신랑이 처가의 어른, 즉 장인 장모에게 약간의 패백을 올리고 뵙는 것입니다. 장인에게는 인삼이나 꿀 또는 옷감 등을 올립니다. 신랑이 장인에게 2번 절합니다. 장인은 그 절을 일어서서 받습니다. 이것은 관례를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년이 된 자녀의 절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날 혼인 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고 바로 패백, 즉 현구고례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부부가 되기 전에 현구고례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 예식장에서 예식을 치르고 손님을 접대하고 신부 집에 가서 첫날 밤을 치르고 다음날 신랑 집으로 와 현구고례를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장모에게 옷감 등을 올리고 2번 절하면 신부의 어머니는 한 번 담배를 합니다. 예로부터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스스럼 없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극진히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내외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한 방에 기를 경우 방문을 열고 있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차례대로 신부의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고 신부집에 조상을 모신 사당에 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기례입니다.
우귀례란 혼인의 남의 부인이 된 신부가 남편의 집인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신행이라고도 합니다. 현구고례는 새며느리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배우며 패백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이때 신부의 옷차림은 화롯을 입고 화관을 머리에 얹으며 도트락 탱기를 맵니다. 시댁에 도착한 신부는 일단 기다리는 집이란 뜻인 사처에서 옷을 갈아입고 중당이라고 하는 어른의 거처로 들어갑니다. 관수 사처전 동향리 집사수 신부는 집사의 부축을 받아 손을 씻고 사처 앞에 동향에 서세요. 신랑은 신부를 인도해 대기하는 자리로 와서 북향에 서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정한 자리에 앉습니다. 서취 사처전 읍부 부군신 담례 신랑은 사처 앞에 가서 신부에게 읍하고 신부는 허리를 굽혀 담례하세요. 서도부 취대기석 서동부서 북향립 신랑은 신부를 인도해 대기하는 자리로 와서 북향에 서세요. 취석좌 구동고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정한 자리에 앉으세요. 서재배 구사배 신랑은 2번, 신부는 4번 절하세요. 우이어 동석 북향립 신부는 동쪽 자리로 옮겨 북향에 서세요. 신랑은 2번, 신부는 4번 절하고 나면 시아버님 앞에 서고 부구좌전 사대 신부는 시아버님께 4번 절하세요. 부자석에승 구좌전 동향립 집사 봉패 종지 우후 동향립 신부는 서쪽 계단으로 올라 시아버님의 앞에 동향에 서고 집사는 시아버님께 올릴 패백을 받들어 뒤따라 신부의 우측 뒤에 서세요. 집사는 시아버님께 올릴 패백을 받들어 뒤따라 신부의 우측 뒤에 서게 됩니다. 집사 수패우부 구수봉패 집사는 패백을 신부에게 주고 신부는 받으세요. 부패 헌패우 탁사
신부는 꿇어앉아 시아버님 앞의 상위에 패백을 올리세요. 부흥 굴신예 자석의 강 북의 고천 신부는 일어나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원자리로 가서 북향에 서세요. 시아버지께 올린 패백은 대추와 밤을 준비하는데 대추는 붉은색이고 그것은 해 뜨는 동쪽을 의미해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함을 의미하고 밤은 서쪽 나무라 쓰며 서쪽은 어두움과 두려움을 의미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란 뜻으로 아침 일찍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해서 모시겠습니다라는 맹세를 나타냅니다. 구좌전사대 신부는 시아버님께 4번 절하세요. 구무패 시아버지는 패백을 어루만지세요. 이때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해온 패백을 어루만지게 됩니다. 요즘엔 이때 시부모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시아버지에게 올리는 패백이 끝나면 시어머니에게 올리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어서서 북향이 신부는 서쪽 자리로 옮겨 북향에 서세요. 부고좌전사대 신부는 시어머님께 4번 절하세요. 신부는 시어머니께 4번 절을 하고 다시 서쪽 계단으로 올라 시어머님의 앞에 서양에 서고 집사는 시어머니께 올릴 패백을 받들어 뒤따라 신부의 좌측 뒤에 서게 됩니다. 부자석에성 고좌전 서향립 집사 풍패 종지 좌우 서향 신부는 서쪽 계단으로 올라 시어머님의 앞에 서향에 서고 집사는 시어머님께 올릴 패백을 받들어 뒤따라 신부의 좌측 뒤에 서세요. 집사 수패우부 부수봉패 집사는 패백을 신부에게 주고 신부는 받으세요. 두괴 은패우 탁사 신부는 꿇어앉아 시어머님 앞의 상위에 패백을 올리세요. 집사에게 패백을 받은 신부는 시어머님 앞에 꿇어앉아 패백을 올리게 됩니다. 부흥 굴신예 자석의 강 부구의 고청 신부는 일어나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원자리에 가서 북향에 서세요. 신부가 일어나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 원자리에 가서 북향에 섭니다. 부고좌전사대 신부는 시어머님께 4번 절하세요. 고무패 시어머니는 패백을 어루만지세요. 신부는 시어머님께 4번 절하고 이때 시어머니는 패백을 어루만지게 됩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원래 육포를 올렸으나 꿩으로 바뀌었다가 요즘에는 닭을 준비합니다. 육포를 단수, 한결같을 단, 정성들을 숫자를 씁니다. 그 뜻은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라는 맹세를 나타냅니다.
신부는 중앙의 대기하는 원자리로 옮겨가서 북향에 서세요. 소제백 두사백 신랑은 2번 절하고 신부는 4번 절하세요. 절을 모두 마치고 중앙에 대기하는 원자리로 옮겨가서 신랑은 2번, 신부는 4번 절을 함으로써 이제 현 구골의 의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고예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고예부는 시어머니가 새며느리를 맞이하는 예를 베푸는 절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절은 주고받는 상대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서부 상향립 서읍구 부군시 신랑과 신부는 마주보고 서서 신랑은 읍하고 신부는 허리를 굽혀 담례하세요. 신랑과 신부가 먼저 올라가세요 하고 사양하는 예입니다. 서도부 자석예승 지구고예부 신랑이 신부를 인도해 서쪽 계단으로 올라 구고예부석에 이르세요. 신랑이 신부를 인도해 서쪽 계단으로 올라 병풍 앞 상석에 준비된 구고예부석에 이르게 됩니다. 부취석서 남양립 서취 부쥐 좌우 서양립 신부는 자리의 서쪽 아래 남향에 서고 신랑은 아버지의 왼쪽 뒤에 서향에 서세요. 집사 진조 동잔반 입어 부지 좌저 집사는 잔에 술을 부어 2손으로 받들고 신부의 왼쪽 앞에 서세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술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부모가 주시는 술이기 때문에 그냥 받질 못하고 절을 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양사배 신부는 남향에 4번 절하세요. 이것은 이제 신부가 주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모가 신부를 상석에 앉히고 환영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서에 보면 구고예부의 절차는 초례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랑은 아버지의 왼쪽 뒤에 서 있습니다. 부승석 남양수 잔반 신부는 자리 위로 올라가서 잔반을 받으세요. 부쾌 죄주 신부는 꿇어 앉아 죄주하세요. 시부모가 내려주신 술이기 때문에 먼저 제사의 의미를 지닌 죄주를 하는 것입니다. 부성말 서향좌 최음 신부는 자리 끝에서 서양에 앉아 술을 마시세요. 술을 반쯤 따른 후 서양에 앉아 술을 마십니다. 부흥 수잔반우 집사 수잔반 신부는 일어나서 잔반을 집사에게 주고 집사는 잔반을 받아 원자리에 놓으세요. 부강석서 남양사배 신부는 자리의 서쪽으로 내려가
남양에 4번 절하세요. 신부는 시부모가 주신 술을 다 마셨기 때문에 다시 절을 올리는데 이것은 감사의 뜻으로 올리는 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절을 하는 것은 며느리의 다짐이 엿보이는 우리의 전통 예절인 것입니다. 우치 주안 탑전 괴좌 남향 신부는 주안상의 남쪽 앞에 남양에 앉으세요. 이어서 신부가 주안상의 남쪽 앞에 끌어앉아 시부모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구교지 시아버지는 교훈을 내리세요. 훌륭한 교수를 며느리로 맞으니 우리 가정의 경사로다. 너 스스로 알아서 도리를 다하여라. 고교지 시어머니는 교훈을 내리세요. 이제 내가 우리 가문에 와서 여간 기쁘지 않다. 이제 동기간에 우애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며느리가 되거라. 이때 시부모가 며느리 앞에 개 자부서 같은 것을 펼쳐놓고 교훈을 내리기도 합니다. 교훈이 끝나면 우리의 관습에서는 시아버지가 대추나 밤을 던져주면서 아들, 딸을 많이 낳으라는 덕담을 합니다. 아들, 딸 많이 넣으라. 아름다운 풍속이라 할 것입니다. 부흥 남향사대 신부는 일어나서 남양에 4번 절하세요. 이제 교훈도 모두 받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서약도 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조부모가 계시면 이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시조부모가 계신 방으로 가서 시조부모에게 절을 합니다. 며느리는 시조부모에게 예물을 올리고 절을 4번 합니다. 요사이는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패백을 드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치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흥 출치타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다른 방으로 나가세요. 서읍부 부굴신감예 신랑은 동쪽에 서서 신부에게 읍하고 신부는 마주서서 허리를 굽혀 담례하세요. 신랑은 신부에게 읍을 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굴신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웃대 어른을 뵙는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부현우 존장예 신부가 시부모 이외의 웃대 어른에게 뵙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인도해 존장 어른을 찾아뵙고 신랑과 신부가 같이 절을 올립니다. 다음은 상면제친이라 하여 존장 어른을 뵙고 난 후 같은 세대의 친척과 첫인사를 올리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인도해 서쪽 계단으로 올라 서쪽에서 동양에 서고 같은 세대 웃 어른은 차례대로 내외 분씩 동쪽의 서양에 서면 평절로 인사를 합니다. 이어 같은 세대도 평절로 절을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큰 절을 받으면서 허리를 굽혀 담례를 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괴우 구고례입니다. 새며느리가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음식을 차려 올려서 잡수시게 하는 절차를 괴우 구고례라고 하는데 만일 신부의 집에서 준비한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신부의 집사가 상에 차립니다.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시부모에게 처음으로 음식을 차려 올리고 괴우 구고에 쓰일 음식과 술을 준비해 가져가기도 합니다. 설령 음식은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술은 꼭 준비해서 시부모의 진지상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구고향부입니다. 구고향부는 새며느리에게 음식을 내리는 절차로 새며느리에게 큰 상을 차려준다고 하여 역시 우리의 미덕 중에 주고받는 것을 실천한 의식인 것입니다. 또한 시댁의 음식 맛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절차는 구고예부 때와 같이 하며 구고향부에서 신부가 받은 큰 상에 남은 음식은 신부의 친정으로 보내는 것이 예절입니다. 다음은 현우사당이라 하여 신부가 시댁 조상을 뵙는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대개 5일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행하게 되는데 신부는 미나리 한 접시를 받들고 가족들과 함께 사당에 들르게 됩니다. 모든 절차는 차례때와 같으나 제사 음식은 차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분양 재배와 뇌주 재배를 모두 마치면 모두 재배 4배를 하는데 이때 신부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충문을 읽고 나면 신부가 미나리 접시를 집사에게 주고 4번 절을 합니다. 절을 한 뒤 신부가 미나리 접시를 받아 제상에 올리고 다시 4번 절을 합니다. 추나추동 항시 푸른 채소인 미나리를 올림으로 가문을 번창하게 하겠다는 서약의 의미를 지닙니다. 신부의 절이 끝나면 주인이야 모두 절하고 밖으로 나옴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나고 연회가 베풀어집니다. 요즘의 예식장에서 치르는 현대 혼인 예식이 매우 잘못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현대 혼인 예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절 지도사 이광희 선생님을 큰손님으로 모시고 김용균 씨의 차남 홍길군과 홍명봉 씨의 삼녀 숙현양의 혼인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십장을 밝히겠습니다. 신랑의 안으로는 동쪽에, 신부의 안으로는 서쪽에 마주 서세요. 경례. 신랑의 안으로는 동쪽의 홍초에 불을 밝히고 신부의 안으로는 서쪽의 청초에 불을 밝히세요. 두 분 안으로는 다시 경례하시고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요사이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신랑은 서쪽에 서고 신부가 동쪽에 서면서 혼인 예식을 하는 것을 덜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자의 위치가 동쪽이고 남자의 위치가 서쪽인 경우는 제사 시에 지방을 쓸 때나 죽은 자의 묘지에 쓰는 위치입니다.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은 입장에 큰 손님에게 경례하고 단알의 동쪽에 남쪽을 향해 서세요. 신랑 입장. 다음은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는 입장에 큰 손님에게 경례하고 단알의 서쪽에 남쪽을 향해 서세요. 신부 입장.
신랑 신부가 자기 어른께 경례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 혼인례의 초자례, 초례례에 해당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각기 어른 앞에 서세요. 신랑이 신부댁에 예를 올리겠습니다. 이는 전통혼인예의 전환예에 해당됩니다. 신랑은 신부의 옆에 서세요. 신랑 신부의 맞절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통혼인예의 교배례에 해당합니다. 신랑은 단위 동쪽에 서양에 서고 신부는 단위 서쪽에 동양에 서세요. 신랑 신부는 마주보고 뒤로 한 발씩 물러서세요. 경례. 바로 서세요. 큰손님께서 신랑 신부의 혼인서약 및 서명을 받으시겠습니다. 이는 전통혼인예의 서배우례에 해당됩니다. 혼인서약. 나 김홍길은 신부 홍숙현 양을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서 평생을 함께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참마음으로 굳게 맹세합니다. 당군기원 4337년 12월 16일 신랑 김홍길. 혼인서약. 나 홍숙현은 신랑 김홍길 군을 남편으로 맞이함에 있어서 평생을 함께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참마음으로 굳게 맹세합니다. 단군기원 4337년 12월 16일 신부 홍숙현. 서명하세요. 올바른 남녀의 방위는 남동 여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혼인례는 엄격한 규율을 따르면서 삼남한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였습니다. 큰손님께서 성혼선언 및 서명을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전통혼인예의 근배례에 해당됩니다. 성혼선언. 이제 신랑 김홍길 군과 신부 홍숙현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단군기원 4337년 12월 16일 주례 이광희. 큰손님의 인사와 교훈이 있겠습니다. 다사다난하였던 갑신년을 다듬으며 희망찬 을유년을 맞이하려는 이때 신랑 김홍길 군과 신부 홍숙현 양의 화촉을 밝히게 됨을 축하드리며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아름다운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하시는 일가 친척과 하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옛부터 이성지합은 백복지원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건강한 심신으로 사랑의 씨앗을 심어 훌륭한 가풍이 뿌리내리고 행복의 비 무성하여
아름다운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새 가정을 이루어 자손 만대에 융성하기를 하객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원하면서 주례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단군 기원 4337년 12월 16일 주례 이광희. 신랑 신부가 신랑의 어른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신랑의 어른 앞에 서세요. 양가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랑은 단알의 동쪽에 남향에 서고 신부는 단알의 서쪽에 남향에 서세요. 양가 어른은 신랑 신부의 옆에 남향에 서세요. 양가 대표는 인사 말씀을 하세요. 이제 부부가 된 아이들이 앞으로 생활해 가면서 부부의 도리를 다할 것을 믿고 함께 자리를 갖추어 주신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국수라도 꼭 한 그릇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이 손님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은 일어나셔서 박수로 답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어른은 경례하세요. 경례. 다음은 신랑 신부의 행진이 있겠습니다. 손님들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상으로 김홍길 군과 홍숙현 양의 혼인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서에는 순천 지질이 합인 정지의라 하여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고 인정에 마땅함에 합하는 것이 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은 신성한 이치이며 순수한 인정인 것입니다. 이토록 신성하고 순수한 인간의 혼인이기 때문에 혼인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여 중요한 가정 예절의 하나로 우리 인간 생활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혼례는 시대의 주류에 따른 생활 여건이 변한다 하여도 그 정신만은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